시작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11시 41분 지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강지호 기자와 함께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은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재판 끝나지 않았나? 라고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받고 있는 재판은 이와 좀 별개의 재판입니다. 물론 대북 송금 사건과 이어지고 있는 사건도 하나 있죠. 뭐 갑자기 뇌물 및 정치 자금 사건으로 이어진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대북 송금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위증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이것도 참 사실 말이 안 돼요. 이화영 부지사 국회에서 나가서 뭔 얘기를 했느냐. 박상영 검사 등등으로부터 소주 파티, 연어 파티 등등과 함께 진술을 조작하라는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 이 폭로를 한 걸 말하거든요. 이거 사실이잖아. 진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위증이라고 검찰이 우겨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증 사건, 국회 증언 감정법 사건 같은 경우는요. 국회에 고발 없이는 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왜 확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검사들이 이걸 억지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민 참여 재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해달라라고 했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영 불만인 모양이에요. 오늘 급기야 검사들이 법정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엄청 승질을 내고 센 척하고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도망간 거나 다름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 다녀온 강지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잠깐 움직이겠네. 네. 나 중간에 맞춘 줄 알았는데 중간에 안 맞춰줬어. 예. 네, 방송 중에 막 이렇게 움직여 합니다. 네. 네, 강지호 기자.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사건 재판 다녀오셨죠? 이게 수원지법인가요? 네, 오늘 이제 수원지법의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증 사건 재판 다녀왔습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하고 이게 합쳐졌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렇죠. 이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은 이제 연어회 술 파티 날짜 특정을 똑바로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의 확장판인데 이제 밀가루와 묘목을 북한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됐나요? 그렇죠. 잘못된 게 없죠. 이것도 나중에 좀 이따가 함께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8년도, 21년도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김성태가 쪼개기로 후원을 해줬다라는 혐의로 이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지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그 김성태가 했던가 말던가 김성태가 잘못한 거지. 우짜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검사들이 이제 짜낸 거예요. 그죠? 별건으로가 시비를 건 건데, 그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여기에 대응을 한 것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대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화영 평화부지사만 괴롭히겠다가 아니라 더 이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재명도 함께 엮어서 집어넣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을 괴롭히겠다. 그렇죠. 이재명을 감옥에 넣어보겠다라는 거네. 근데 이 재판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면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이 재판을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현재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이고 오늘도 사실 기피 신청을 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국민참여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 재판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네,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땡깡 피는 거예요. 이게
검사가 참 치졸합니다. 원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이 원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억지를 썼으니까 시민들이 들어오면 뭐야 이거 이럴 거라고. 그렇죠. 이게 법정 안에서는 어거지를 쓰는 게 판사들도 어차피 똑같은 놈인 거지. 그래서 아마 이게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이 되면 이게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이제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네. 오늘 정말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재판장에 7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7명만 본 게 되게 아쉬워. 이것도 중계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분들 함께 봤어야 되는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습니다. 아, 이 검사 새끼들이 그러니까 뭐 중계도 안 되겠다. 우리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이야. 뭐 본인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기피 신청 내겠다 하면서 검사들이 촥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냥 바로 법정으로 나갑니다. 재판이 안 끝난 상태예요. 저희 기피 신청했으니까 나가겠다. 나가버립니다. 아니, 뭐야 이거? 검사들이 법정 모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이 친구들은 재판 오늘 재판을 깽판을 치겠다고 준비를 하고 온 거네요. 만약에 오늘 재판 내용에서 기피 신청한 이유가 뭐냐면 증인 숫자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날짜를 특정을 했을 때 24년도 5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연호회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호 교도관,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이 갔었던 교도관들을 42명을 신청을 해요. 증인 신청을. 뭐 이렇게 42명이나 해. 당시 그날 딱 있었던 그날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변호인 측이 그럼 우리 특정하겠다. 왜냐하면 이 문서성부 촉탁이 와서 당시에 연어회 술 파티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언제 했다라는 게. 그래서 오늘 특정을 합니다. 그럼 한 명만 특정된 그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본인들도 주장한 게 특정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맨 처음에 지금 이 문제 그 국민 참여 재판을 해야 되니까 증인을 많이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못 부르니까 증인 숫자 좀 줄이자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안 된다. 이화영이 그 연호회 파티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 다 불러야 한다. 이렇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47명이라는 거 아니야? 총 증인은 64명입니다. 64명. 어이씨, 많기도 해라. 그 사람들 어떻게 국민참여재판 이번에 닷새 정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닷새 동안 60명, 안 되지. 12월 15일부터 닷새간 진행이 되는데 64명이면 절대로 재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4-5명 한다고 하더라도 닷새를 풀로 써도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당연히 그 축소를 해달라라고 했을 거 아니야. 검찰 측도 제가 알기로는 기간을 특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간 특정됐으니까 딱 그 교도관도 딱 정해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교도관이 정해졌다고 해서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는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 특정이 된 교도관이 이 수원구치소에서 대찬 교도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대차다. 대차다. 아주 대찬 사람이다. 아주 대찬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매번 이 박상용한테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술이라든지 외부 음식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공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 못 있습니다. 따로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항상 붙여 놓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박상용 검사가 뭐라고 하냐? 네가 감히 검사한테 그러냐? 네가 검사도 아니고 말이야. 뭔데? 네가 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퇴직하셨거든요. 나이가 다 차셔가지고. 그냥 박상영보다는 나이가 최소한 10살은 많은 분이에요. 그러네. 그런데도 검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가 뭐 건방지 네가 감히 나한테 따져?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했었던 전진걸 교도관이 전진걸 교도관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특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찬 교도관이 나오고 꼬장꼬장한 사람이 증인으로 등장하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 분리해서 안 되겠다. 그렇죠. 라고 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교도관 분들이 현직 분들은 사실 검사한테 좀 거스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많은 교도관 중에 몇 명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도관이 나오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뒤집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퇴직한 사람이니까 뭐 나 뭐 걸릴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나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야. 라고 할 거니까, 아, 자기들로서 이제 진술 조작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진술 조작도 안 되고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의 이 생리 자체가 불법적인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상세하게 적어놨을 겁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렇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연어의 술 파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본인들이 했던 행동을 본인들이 이렇게 심판하는 게 어딨어요. 그치. 이게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수원지검. 지검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지검 검사들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본인 일들이니까. 그렇겠네요. 예. 네. 자,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아마 이게 아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자, 제가 좀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화영 위증 사건 재판입니다. 이게 사실 시작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이제 그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연어 파티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폭로한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왜 꼭 이래요. 자, 연어 파티 이제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뭐 여기에 뭐 복잡하게 뭐 국회 증인감 증언 판정법 이런 걸 일단 좀 빼고요. 네. 자, 그러니까 교도관을 불러서 증언을 듣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교도관을 불러서 증언을 듣자라고 했더니 문제는 날짜 특정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날짜 특정이 안 됐죠. 날짜 특정이 안 되니까 자, 그 기간 동안 답을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예, 한 달 정도 다 부르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자, 연어 파티, 술 파티가 있었는데, 자,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서 폭로한 겁니다. 검찰은 이게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들어가니까 교도관 불러서 증언을 듣자. 아니, 어쨌거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니까 교도관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니냐. 교도관을 불러서 증언 듣자. 좋다. 근데 날짜를 특정해라. 날짜 특정이 잘 안 되네. 한 달 정도 기간이 되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있는 교도관들을 다 불러와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다 불러와라. 다 부를 것이다. 근데 오늘 변호인이 특정을 했습니다. 5월 17일이다. 그렇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거를 좀 지워가면서 네. 어, 또 이런 게 PPT를 봐야지 예, 이게 또 확 뛰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막 종이로 막 써가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걸 종이로 써가면서 막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이로 써가면서 못하니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연어회 파티, 술 파티 요거 있는지 확인해 보려니까 교도관 불러서 증언을 듣자. 그럼 날짜를 특정해라. 날짜 특정이 안 됐어? 한 달 정도 기간이 나와? 그러면 교도관을 다 불러야 되나? 라고 하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은 교도관 날짜 특정해 줄게. 자, 날짜를 특정을 했어. 날짜를 특정해주니까 교도관도 특정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법정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렇죠. 검찰이 박차고 나가버렸다. 야, 그 결국엔 본인들이 불리하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불리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그 이전 재판부터 국민참여재판 안 하려고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증인 채택 때문에 나갔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오늘 내용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면 페이퍼가 없어야 되잖아요.
준비한 원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원고를 꺼내서 읽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고를 준비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고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피고인은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준비기일이 10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거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재판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5일 내로 신문하는 것은 배심원 판단이 부실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국민 참여 재판인데 그러면 국민들 그 일상생활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그걸 몇 날 며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사 측에서 계속 기간 늘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닷새면 충분히 길어요. 우선 닷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약 10년 만에 다시 있는 텀이 되게 길죠, 여러분들. 원래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하지 이렇게 그래, 하루 이틀이에요. 5일 잡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쟁점이 꽤 있다 보니까 5일씩이나 잡아준 겁니다, 사실은.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닷새씩이나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재판을 거부하고 나간 거예요. 사실 재판을 거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트집인데 피고인이 어떻게 한다 만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간에 쟁점을 정리 안 하고 법정에 들어오면은 피고인이 불리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검사가 왜 지랄이야. 지들 쟁점 정리 안 못하고 있는 거면은 저게 바보지 하고 넘어가고 자기들이 법정에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왜 피고인이 쟁점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소송지 똑바로 안 하냐. 소송지 똑바로 안 하냐. 그걸 어떡하러. 그러면은 쟁점을 그냥 재판부가 정리하거나 검사가 정리하자고 하거나 이러면 정리해서 제출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이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괜히 지금 생트집을 잡는 거네요. 지금 생트집을 잡고 있고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선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이 개별 사건으로 해서 개별 기소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도 그렇고 이미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의해 가지고 7년 8개월형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그 비슷한 사건을 이걸 비슷한 거를 살짝 비틀어 가지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민망하니까 그 위증 사건을 그냥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이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개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특정시켜주지 않냐라고 지금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거? 그러니까 개별 사건 번호 가지고 완전히 특정 지어줘라. 지금 오두기 변호사 뭐 1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집어서 알려. 그래 우리가 쟁점 가지고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그게 뭐 그거 다 치고 그게 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내용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렇게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초반에 변호인 측이랑 싸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부 기피 신청 내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가지고 왔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 자체를 좀 험악하게 만든 다음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자. 그리고 우리는 재판부가 부당하니까 그냥 나가자라고 아마 협의를 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윤석열하고 김용현 변호인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윤석열이나 그 김용현 변호인들이 왜 저럴까 싶었죠. 그들이 튀는 게 아니고요. 원래 검사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야. 똑같지 않습니까?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그 종족의 특성이 그래. 종특이 그래. 종특.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검찰을 없애야 된다. 검찰에는 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 하다못해서 이 검사라는 이름부터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사실 검사라는 이름도 없어야 돼. 그래서 공소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외국처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 내란 재판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변호인이 누굽니까? 김영현 측 변호인이죠. 그죠. 네. 그 사람들도 재판 도중에 갑자기 박차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재판부 기피 신청 그렇게 수많이 냈었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수없이 했는데 박차고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검사들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아니 저희 신청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아니 이게 상당히 크게 문제를 우리가 실을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검찰이 이렇게 갑자기 재판을 중단하고 박차고 나간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법원이 어떻게 해왔냐면 검사가 잘못한 건데 마치 판사한테 책임을 묻듯이 한 거야. 판사 네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판사를 슬그머니 바꿔줘요. 그러니까 바꿔주는 게 이제 그 인사 시즌에 맞춰가지고 싹 바꾼다든지 또는 그 해당 판사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검찰은 이번에도 그 비슷한 걸 노리고 있지 않느냐. 조희대라면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금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우선 성병훈 부장이 사실은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면 바로 간이기각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간이기각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12월 달 아닌가? 12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인데 오늘이 지금 11월 26일이니까 이제 한 20일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 사실 재판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이걸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현 재판부도 재판 안 할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 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사법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오늘 그렇게 재판이 이렇게 끝나버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박차고 채택, 나가고, 증인 채택을 검사들이 한 40명 했는데 야 그래 40명까지 할 필요 없어. 한 명만 할 수 있겠네. 날짜도 특정됐고 한 명이면 되겠네. 한 명만 하자. 이랬더니 갑자기 그걸 가지고 시비를 털면서 아니 그거 가지고 아니구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다가 갑자기 다른 문제를 뭐 쟁점이 정리가 안 됐네. 그렇죠. 라면서 아니 증인도 정리가 되면 쟁점도 정리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 하려고 공판 준비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변호인 측이 진짜 쟁점 정리도 안 되고 개판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죠. 사실은 이 검사들은 국민참여 재판을 함으로써 이 재판이 무죄 나올까봐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국민참여 재판을 안 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국민참여재판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오는 사람들을 배심원 배심원. 네. 배심원에게 이미 전부 다 보냈어요. 참여하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거를 민다라고 하면 얼마나 또 민폐입니까? 이미 휴가 그렇죠.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송병헌 부장이 좀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참 보면 그러니까 검사들이 참 치졸하네. 네. 아니, 치졸한 새끼들이네, 치졸한 새끼들. 예, 이렇습니다. 검사들이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딴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수원직 검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연어회 술 파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본인들 줄줄이 사탕으로 징계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야. 이런 짓 하는 검사들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야 이게. 법무부 장관이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본인이 감옥에 안 들어가 있고 본인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해가지고 남의 고통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참 문제 있는 사람이야. 어? 이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매번 욕을 먹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뭐 성과를 내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검사들이 버젓이 법정에 드나들고 있는데 이 사람 이런 놈들을 놔두고 무슨 법무부 장관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놓고서는 상황이 이런데 그 검사장들 징계 안 한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신 안 차리면은 진짜
다음 차례는 당신이야. 정성호 당신이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법조계 출신들, 의원들이, 뭐, 장관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여튼, 검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 시작하면은, 같은 한 통 속이 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슬그머니 녹아 들어가요.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기자들도 마찬가지야. 그 오죽했으면 한겨레 신문 기자들도 나중에는 다 친검 기자가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요새 뭐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 뭐 얼마 전에 쇼츠도 막 돌고 하던데, 사실 친검 기자들 중에 한겨레 신문 기자나 경향신문 기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냐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 근데 걔네들하고 서초동에서 같이 어울리기 시작을 해봐.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또 사람이 또 술 한 잔 두 잔 매번 같이 먹다 보면 팔이 또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거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경찰관보다는 검찰을 더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워낙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경찰한테 얼마나 많이 내가 당했겠어. 그렇죠. 야, 경찰이면 일을 간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제 검사는, 그래도 인간들이 말이야. 좀 공부 좀 했던 새끼들이니까 좀 낫겠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떤 신뢰 관계가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들 만나면 되게 멋있는 척을 한단 말이야, 검사들이. 검사들이 이러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절제. 약간 정의로움. 그렇지. 정의로움, 단순 정의로움이 아니라 절제하는 정의로움인 거야. 이거 정말 꼭 이건 정말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되지만, 이런 데까지 함부로 검찰이 끼어들면 정치의 영역이 손상을 입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치의 영역이 없고 사법의 영역만 있으면 그 사회가 망해요.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의 영역까지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절제하는 그리고 품격 있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한동안 하는 꼬라지 봤죠. 자제가 어디 있으며 절제가 어디 있으며 품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 깐족 그 자체. 그걸 보세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보세요. 깐족대는 거 봤죠? 와, 한동훈이 아닌데 한동훈보다 더 깐족대. 거기에서 뭔 절제가 보입니까? 무슨 품격이 보입니까? 근데 지금 검사들이 다 끝꼬라진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찝은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게 언제 많이 드러나느냐면 조국 장관 사태 때 많이 드러나거든요. 조국 장관이 미우면 조국 장관을 파면 되지. 왜 부인을 파느냐 이거야. 그렇죠. 부인을 파도 안 되니까 왜 딸을 파느냐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지 말라는 게 검찰의 오래된 격언이었어요. 네. 이건계 대전 고검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늘 하던 얘기가 그거야.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 그랬다고. 주변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야. 고통을 주지 말라.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만 딱 잘라내면 되지. 왜 고통을 주느냐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깡패들이 그런 짓을 해요. 깡패들이 이제 상대방 조직원들을 이제 암살할 때 그냥 딱 깨끗하게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칼을 찌른 다음에 비틀어 그러면은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왕 죽이는 거면 그냥 깔끔하게 죽이지 뭐 고통을 줘가면서 죽이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칼을 비트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족을 건드리는 거였다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 조국 전 장관 사례 아니란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했으면 홍준표 같은 사람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냐고. 그랬었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당연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검사들이 이걸 못 견디는 거야. 이제. 걔들이 품격 있는 척, 엄청 자제하는 척 다 개구라였던 거야 이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검사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 거고 툭하면 이제 고소 고발 들어오면은 맨날 불려다니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인간 얘도 보라고. 예? 얘가 지 딸내미 그 입시 관련돼서 의혹 제기했다고 아동 학대라고 고소를 한 새끼야. 이게 무슨 검사 새끼냐고 이게 뭐 이게 절제가 있어요, 자제가 있어요, 아니 품격이 있어요. 개똥이잖아, 개똥. 그 주진우 의원인가 걔도 마찬가지예요. 걔가 이제 얘는 또 웃기는 애인데 네. 윤석열이 맨 처음에 이제 그 검찰총장 하고 난 다음에 대거 이제 그 검사들 중에 이제 좌천당한 애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그 좌천당한 애 중에 하나가 주진우였던 거야. 근데 얘가 딱히 좌천이 아니라 그냥 지방 발령이 났어. 근데 지방 발령이 났는데 지방 발령이 딱히 나쁜 데로 발령되지도 않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주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지방 갈 때가 되기도 했어. 그러니까 굳이 좌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 일종의 순환 근무다라고 했는데 괜히 그거 가지고 내보고 뭐라 하냐면은 명예훼손이라고 소송 건대는 거야. 그게 명예훼손이에요? 문자가 왔어요, 나한테. 고치라고. 그럼 내가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냐고. 아니, 좌천 아닌데 좌천이라고 했으면 그게 명예훼손이 돼요. 근데 좌천이지만 좌천이라고 보기 어렵다. 좌천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에 저하거든요. 좌천 당했다가 사회적 평가에 저하지, 좌천 안 당했다가 사회적 평가에 저합니까? 이런 짓을 한다니까. 이게 무슨 검사냐고, 이게 품격이 있냐고, 자제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막아주고 비판해야 될 기자들이 검사들과 함께 널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따구로 간 거고 윤석열 같은 내란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이거.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원지검에서도 보면은 검사들이 자제와 품격을 지킨다면 이러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자제 품격은 이미 개나 줘버렸기 때문에, 아니 처음부터 개를 주고 검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문제인 거야, 진짜 문제. 그렇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 그럼 이제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예, 우선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우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제 대법원 제 항고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간이 기각을 내리면 이제 12월 15일 날 바로 국민참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민참여 재판이 뭐 아마 간이 기각이 되겠네요. 국민참여 재판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면, 더군다나 공판 준비기를 계속 해왔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명백한데.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 간이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성진 부장이 맡고 있는 이 위계공무집행 방해 김용현에 여기서도 계속 간이 기각을 이미 내렸어요. 예, 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간이 기각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간이 기각,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 기각 꼭 해야 될 거고요. 법원한테 가기 전에 정성호 장관 똑바로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검사 새끼야? 깡패 새끼지? 이런 걸 데리고 가만 내둬요? 저 똑바로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성호가 욕먹는 거예요. 다음번에 국회의원직이라도 유지하시려면 똑바로 하시라고. 진짜 아우 씨. 아. 자, 내일도 재판이 있나요? 아, 네, 내일은 이제 한덕수 재판과 이상민 재판이 있습니다. 내일 한덕수 재판이 결심이죠? 네, 결심입니다. 이상민도 재판이 있다고요? 네, 이상민도 재판. 이상민 재판은 그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가나요? 이상민 재판도 보니까 거의 공짜 한 10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꽤나 진행이 되었죠. 그럼 뭐 이상민 같은 경우는 역시 뭐 혐의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렇죠. 예. 내일은 일단 한덕수 재판이 제일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재판 떨어지긴 했는데 내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그 중계가 되지 않나요? 아마 중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계되신 거 잘 보고 이렇게 네. 요약을 해서 네,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